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IMF라는 세 글자는 한국인에게 치욕과 고통의 상징이 되었죠. 금모으기 운동, 대량 실업, 가족의 해체. 그때의 아픔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고통 없이 계속 성장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과 가정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둘째, 기업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발전했을지. 셋째, 국가 전체의 위상과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 놀라운 가능성들입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 차원부터 봅시다. IMF 없이 계속 성장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IMF 이전 한국은 연평균 8에서 9%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 직장인 평균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이런 성장세가 계속됐다면 2025년 현재 평균 월급이 1,200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3배 수준이죠. 중산층의 삶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IMF 이전만 해도 대학만 나오면 중산층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정규직 채용이 당연했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살아있었죠. 서울대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IMF가 없었다면 중산층 비율이 현재 60%에서 85%로 유지됐을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IMF 이후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IMF가 없었다면 소득 상승과 집값 상승이 비례해서 내 집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이면 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족 구조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IMF 이후 실업과 경제적 압박으로 이혼율이 2배로 뛰었거든요. 1997년 이혼율이 인구 1000명당 2.0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3.4건까지 올랐습니다. IMF가 없었다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가슴 아픈 통계 하나. IMF 직후 3년간 자살률이 40% 증가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가장의 좌절, 빚에 쫓기는 고통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IMF가 없었다면 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도 달랐을 거예요. IMF 이후 좋은 대학 나와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사교육비가 폭등했죠. IMF가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교육 환경이 유지됐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커리어 패스도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평생 직장 개념이 유지되면서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40대에 명예퇴직당하고 치킨집 창업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변화의 속도는 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IMF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도전 정신을 키운 면도 있거든요. 안정적이지만 다소 경직된 사회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경제와 기업 구조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재벌 구조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IMF 이전 한국에는 30대 재벌이 있었어요. 대우, 쌍용, 한복, 기아 등등. IMF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무너졌죠. 만약 이들이 살아남았다면 삼성, 현대와 함께 거대 경제 제국을 형성했을 거예요. 특히 대우그룹이 흥미롭습니다. IMF 직전 대우는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해 있었고 자동차, 전자, 중공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 전략이 계속됐다면 대우는 지금쯤 삼성을 능가하는 글로벌 그룹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달랐을 거예요. IMF 이후 대부분의 한국은행이 외국계에 팔려나갔습니다. 제1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에,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IMF가 없었다면 한국은행들이 오히려
해외로 진출해서 아시아 금융을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도 건강했을 거예요. IMF 당시 3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부도났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았다면 지금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더 탄탄한 경제 구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기업 문화도 달랐을 겁니다. IMF 이후 성과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직장 내 경쟁이 극심해졌죠. IMF가 없었다면 좀 더 인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이 유지됐을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도 다양했을 거예요. IMF 이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몇 개 산업에 집중했는데 IMF가 없었다면 화학, 섬유,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세계 순위도 달랐을 거예요. 1996년 한국 GDP는 세계 10위였는데 IMF로 추락했다가 지금 겨우 13위입니다. 연 8% 성장이 계속됐다면 현재 세계 5, 6위 정도의 경제대국이 됐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흥미롭습니다. 1997년 11월 코스피 지수는 80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IMF 없이 꾸준히 성장했다면 현재 1만 포인트를 넘었을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하지만 반대로 구조조정 없이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MF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강하게 만든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 위상과 사회 문화 전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았을 것 같습니다. IMF는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치명타를 입혔어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죠. IMF 없이 계속 성장했다면 1990년대 말에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달랐을 겁니다.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이 시작됐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됐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는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어요. IMF가 터지면서 이런 계획들이 모두 중단됐죠. IMF가 없었다면 남북 경제 협력이 더 빨리 진행돼서 한반도 정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도 변화했을 거예요. IMF 이후 승자 독식, 무한 경쟁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가 각박해졌습니다. IMF가 없었다면 좀 더 여유롭고 공동체적인 문화가 유지됐을 것 같아요. 출산율도 달랐을 겁니다. IMF 이후 경제적 불안감으로 출산율이 급락했거든요. 1997년 1.5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었다면 출산율 하락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류의 모습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MF 이후 문화산업이 급성장했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돌파구가 된 거죠. IMF가 없었다면 한류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벤처붐입니다. IMF 이후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이 이때 탄생했죠. IMF가 없었다면 이런 혁신적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달랐을 거예요. IMF 이후 유학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인재가 대거 배출됐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계속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국제 경쟁력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결국 IMF 없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유하고 안정적인 사회였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은 더 여유롭고 가정은 더 안정적이고 사회는 더 공동체적이었을 거예요. 국가 위상도 지금보다 높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혁신의 속도는 느렸을 수 있어요. IMF의 고통이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류, IT 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IMF의 역설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쉬운 건 개인의 삶입니다. IMF로 인한 실업, 가정 파탄, 자살. 이런 비극들은 없었어야 했어요. 국가 경제의 성장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IMF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과 회복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MF가 한국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성장통이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겪은 그 고통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